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또 나와요. 그럼 여기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왜 여기다가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 모드를 바꿀 때 굳이 여기다가 왜 해놨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민감도가 높다는 게 아마 묵직하지 않은 걸까? 낮게. 왜 차이가 없어? 안녕하세요. 2차 저차 여차 김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오닉 6를 타보려고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6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차들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프로페시를 공개했을 때 엄청 디자인 예쁘게 보였다가 실물 공개되고 나서 실망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이오닉 6는 굉장히 중요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서 내놓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 중에서 처음으로 세단형 모델이 나온 거고요. 그것도 중형으로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 중에서는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길죠. 사실 디자인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세단형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길다는 거, 이거 특히 매력적이잖아요. 여기다가 승차감까지 좋은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꼬박꼬박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출발하시죠. 타기 전부터 인상 깊은 게 키 처음 만지거든요. 디자인이 굉장히 매끈하게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조약돌 같은 느낌인데 알루미늄 소재인 것 같아요, 보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만져보면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생긴 것 대비 잡았을 때 그렇게 고급감은 없다. 무게감이 조금 있었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은데, 또 무거운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무겁게 할 필요는 없겠죠. 또 안에 철 잔뜩 이렇게 넣으면 단가도 비싸질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동 켜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은요,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아이오닉 6 중에서는 최상위 트림, 거기에다가 풀옵션이 가득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최상급인 거죠. 그런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은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50km를 약간 넘겨 있어요. 99% 충전이 된 상태인데 450km라는 거는 이미 아이오닉 6의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가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는다 라는 걸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차는요, 2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차는 4륜구동이다 보니까 48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20인치 휠을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건비가 떨어져서 이 차는 460 정도만 갈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남에서 출발을 해서요, 양평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는 아직 이 차가 그렇게 쉽게 적응이 되진 않아요. 사이드미러가 없고 디지털 카메라가 적용이 돼 있어서 내부에 이렇게 카메라로 좌측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차를 계속 타던 게 아니다 보니까 밖에 있는 전자식 카메라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운데 직접 타다 보면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아이오닉 6를 받아서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오닉 6에 타고 있지만 길에서 아이오닉 6가 운전하고 있는, 주행하고 있는 모습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든 생각이, 디자인에 실망하셨던 분들 조금 더 마음을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세워져 있는 아이오닉 6를 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차체가 높고 밑에 뭔가 이렇게 배터리 때문인지 높아진 부분 때문에 프로페시에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도로에서 보니까 프로페시 느낌이 제법 많이 납니다. 특히 지금은 아이오닉 6가 공도에 많이 풀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들과 달리 유난히 길에서 튀어 보여요. 도로에서 아이오닉 6를 보고 예쁘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또 기대되는 건, 아이오닉 6는 N모델도 나올 거잖아요. 그 N모델은 실내 디자인도 나름 스포티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스포츠카처럼 뭔가 스포티한 이미지, 날렵한 이미지, 그런 유선행 이미지를 보다가 차에 탔는데도 버튼 막 빨갛고 이러면 전기차에서도 대중적인 스포츠카 느낌으로 인기를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비싸지지만 않는다면요. 앉았을 때 운전석의 느낌은요, 이 차가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프로페시에서 보여줬던 느낌처럼 그래도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 있잖아요. 특히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포르쉐 느낌 분명히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리에 앉았을 때는 스포티함보다는
뭔가 깔끔함, 무난무난함, 그냥 현대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쭉 둘러보면 소나타 혹은 그랜저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하고 편안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불편했던 거는요, 이 팔걸이가 높아요. 이게 팔걸이라기보다는 센터 콘솔에 뚜껑을 팔걸이로 위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걸립니다. 평소에 이렇게 팔을 올리고 주행하시는 분들은 편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 올바른 운전 자세는 이렇게 양손을 핸들에 놓고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핸들을 이쪽으로 돌릴 때 이렇게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끝날 때까지 불편하면 이거 정말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외관과 다르게 스포티함보다는 뭔가 깔끔하고 익숙한 느낌을 주는 건 핸들과 페달에서도 느껴집니다. 핸들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페달도 가벼운 편이에요. 평소에 소나타나 아반떼, 그랜저 같은 현대차를 많이 몰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질감 없이 익숙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벼운 거, 조금 페달도 묵직했으면 좋겠다, 핸들도 묵직해야 조금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분들은 모드 들어가서 주행 느낌을 커스텀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핸들에 들어있는데요,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차 핸들과 패들감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굉장히 묵직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핸들 살짝 이렇게 틀어보면요, 갑자기 마티즈가 포르쉐 된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뭔가 극단적으로 무거워지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묵직해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가 처음 공개됐을 때, 특히 특징이 공개됐을 때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주행 모드를 바꾸지 않고도 핸들의 무게와 페달의 무게를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드라이브 모드 커스텀에 들어가면요, 출력부터 가속 민감도, 스티어링, 구동 방식까지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스티어링은 노멀이 되어 있는데 저는 묵직한 핸들이 좋거든요. 그럼 스티어링은 스포츠로 평소에 적용해 놓고 갈 수 있고요. 가속 민감도가 아마도 페달의 묵직함 정도겠죠. 저는 민감도가 높다는 게 아마 묵직하지 않은 걸까. 가속 민감도 높게, 낮게. 왜 차이가 없어? 지금 체감으로는 잘 안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가속 민감도를 높게 한 게 묵직한 건가 싶긴 합니다. 이거 왜 차이를 모르겠지? 페달의 묵직함이 차이가 없는데? 이거 진짜 아쉽네요. 주행 모드 커스텀 들어온 김에 다른 것들도 한번 커스텀을 해볼게요. 이 차에 또 액티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끄고 온 상황이고요. 약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하철 소리가 나요. 지하철 출발할 때 소리고요. 지하철 속도 올릴 때 소리고요. 지하철 강하게 가다가 우주선이 된 소리입니다. 소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디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에는 보스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무료 음원으로 잠깐 들어봤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막기여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좋다 또 아니고요, 못 들을 정도는 또 아닙니다. 그냥 늘상 타왔던 현대차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 정도의 공간감과 그 정도의 뭔가 소리로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특출나진 않지만 들을만하다. 촬영도 하지만 편집도 하면서 항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감독님께서도 그냥 들을만 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소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풍절 소음과 노면 소음을 생각해 보면요, 50 정도의 속도로 갈 때는 사실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예요. 사실 대부분 전기차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속도를 점점 올려서 70에서 80 왔다 갔다 40으로 갈 때와 70으로 갈 때 주행자가 느끼는 노면 소음과 풍절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속 100km 정도 되거든요. 확실히 노면 소음은 40일 때와 70일 때 그리고 100km일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잡은 느낌인데요.
다만 100km 정도 되니까 풍절음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가 아닌 세단을 몬다던가 아니면 SUV를 몰 때랑의 풍절음이랑은 좀 달라요. 그때는 훅 하고 바람을 뭔가 차가 전체적으로 맞는 그런 정도의 소음이라면 이 차는 어딘가에서 살짝 바람이 휙휙휙휙 하면서 새는 소리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지금 그 소리가 어디서 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자식 카메라가 그런 소리를 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 차 그 앞에 본네트를 열면은 본네트 안에 그 고무 파킹이라 그러죠. 보통 내연기관 차에서 이렇게 본네트로 바람이 이렇게 잘못 들어와서 풍절음을 막도록 하는 패킹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이오닉 6 사서 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게 거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거슬릴 수 있겠다 싶은 건데 실제로 타시는 분들은 적응하시면 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주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 공식적으로 현대에서 밝힌 전비는 기본이 6.0이고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2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전비가 6.3을 넘어갔다가 왔으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면서 분명히 제가 험하게 몰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잘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한번 이 차의 주행 성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 모드로 달려볼게요. 에코 모드인데도 그렇게 굼뜨는 느낌은 아니고 역시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시속 100km까지 한순간에 올라갔어요. 이 차가 사륜구동 모델을 기준으로는 제로백이 5.1초라고 하거든요. 에코 모드에서도 이렇게 속도가 잘 올라가면 노멀 모드 어떤지 볼게요. 노멀 모드와 에코 모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에코 모드에서는 살짝 윙 이렇게 가속이 붙는 느낌이라면 노멀 모드로 했을 때는 처음부터 윙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초반의 느낌이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에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요. 이번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우와! 역시 전기차죠. 이게 지금 제가 풀악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노멀 모드와 에코 모드 때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던 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분명히 풀악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성인 남성의 몸이 이렇게 뒤로 확 한번 꺾일 정도로 가속력이 빠르게 붙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전기차의 가속력은 언제 타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거 노멀 에코 스포츠로 바꿀 때 계기판에 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왜 여기다가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쪽을 살짝 잘라서 음악을 들을 때 뭐 플레이어 리스트로 쓴다던가 그런 거는 괜찮은데 모드를 바꿀 때 굳이 여기다가 왜 해놨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다 보는데 주행 모드는 운전자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저렇게 넣어놓더라. 하남 유니온로 120.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역시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굉장히 잘 됩니다. 다른 것도 내비게이션 그 음성 인식으로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뒷자리 창문 열어줘. 후속 창문을 열기. 오! 엄청 놀라셨어. 자,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차 많이 안 타보면 이렇게 놀라실 겁니다. 썬루프 열어줘. 썬루프를 열게요. 오. 네, 역시 최신차답게 그 음성 명령만으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켜는 것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능들도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뭐 창문을 열거나 썬루프를 여는 것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차들은 휴대폰이랑 연결하면 전화번호부라던가 그런 거를 뭐 공유하라고 이렇게 알림이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친구 누구한테 내 위치 공유해줘 라는 기능, 이런 기능들도 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죠. 그걸로 친구한테 나 어디 가고 있어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이오닉 6 타러 오면서 여기 무선 충전기를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선 충전기가 보면 여기 턱이 없어요. 근데 넓잖아요. 근데 휴대폰 충전은 여기에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휴대폰을 이렇게 해놓고 갔을 때 운전하다가 움직이면 휴대폰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는 또 충전이 안 돼요. 제가 코너를 급격하게 꺾어 볼게요. 같은 길에서도 조금 더 격하게 꺾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보다 휴대폰이 안정적으로 붙어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좀 세울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연락 올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봐야 하잖아요. 물론 주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건 자제해야 하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꺼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진동이 울면 이렇게 손이 자동으로 가서 꺼내보게 돼 있어요. 전화 올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고개만 내려서 누구한테 어떤 연락이 왔구나 확인만 하면 위험한 게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무선 충전기를 항상 휴대폰을 보기 어려운 쪽으로 만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보기 쉽게 해준다면 그게 손이 덜 가고 오히려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일 텐데 말입니다. 차 핸들을 한번 짚어드리면요, 원형 핸들의 아래쪽은 살짝 깎여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가운데 버튼이 땅땅땅땅 현대마크 대신에 들어있죠. 이건 지금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두운 데서 보면 빛도 들어오고 있어요. 주행 보조,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은 왼쪽에 몰려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명령을 내린다던가 전화를 받는다던가 하는 버튼들이 몰려 있습니다. 기어봉은 이쪽에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깜빡이를 켜기도 하고 와이퍼를 돌리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이것들 좀 묵직묵직해서 고급감은 있어요. 다만 이런 디자인은 보는 시야에 따라서 좀 올드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핸들 뒤에는 패들 시프트 모양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패들 시프트가 아니라 회생제동입니다. 왼쪽을 누르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악셀에서 발을 떼면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가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요. 근데 왼쪽을 누를수록 그게 더 강해지고요, 오른쪽을 누를수록 그게 더 약해집니다. 지금 이쪽 핸들의 버튼들과 이쪽 아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버튼들이 느낌은 비슷한데 다른 버튼입니다. 여기는 그림도 들어와 있고 불빛도 들어와 있는데 터치가 아니라 실제 버튼이에요. 꾹꾹 눌러서 조작을 하는 버튼이고, 이쪽은 터치입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해놓는 거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열선 시트를 낀다거나 통풍 시트를 낄 때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또 나와요. 그럼 여기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핸들 열선도 여기 있고요, 핸들 열선 같은 것도 이게 오래 계속 틀어놓으면은 가죽의 변형이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겨울철 같은 때 추우니까 다시 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절을 하면서 타는 편인데, 이게 여기서 안 보이는데 버튼을 누르는 거에 더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막 터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뭔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더 직관적이고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주 쓰는 것들은 좀 버튼이 그냥 한 번에 조작이 되고 눈이 안 가더라도 조절할 수 있으면 안전에도 좋고 쓰는 사람도 편하고 라고 생각하는데, 터치패드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안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편하지도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행이 끝나가서 마지막으로 짜잘한 편의 장비 한번 쫙 훑어볼게요. 이 차 지금 선글라스라던가 안경 넣는 공간이 없습니다. 선글라스 넣는 공간이 없어서 보통 여기다가 이제 선글라스를 사용하실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가지고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글러브 박스 혹은 세트 박스에 넣어서 다니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애프터마켓 전용 상품으로 문 쪽에 걸 수 있도록 안경 케이스랑 추가 컵홀더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애프터마켓으로 판매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선물로 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애프터마켓 상품이라고 하네요. 지금 설명해준 애프터마켓 상품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핸들에도 이렇게 뭔가를 거치시켜서 테이블로 쓸 수 있는 간이 테이블을 판매한다고 하고요, 글러브 박스, 지금 이 차는 글러브 박스가 서랍형으로 생겼잖아요. 이 글러브 박스에도 위에 뭔가 얹어서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도 애프터마켓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 처음에 현대가 공개했을 때 아이오닉 6는 개인의 사무 공간이자 취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1인에 맞춰서 제작을 했다. 광고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광고 영상 보면 여기서 막 노트북도 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글로브 박스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옆좌석에 아이들 앉으면 가면서 책을 읽거나 뭐 태블릿 PC 같은 거 이렇게 얹어서 보기 좋을 것 같고, 옆좌석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동승을 한다면 그걸 꺼내서 노트북을 놓고 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운전석에 있는 테이블만큼은 정차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에 거치하는 거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차를 탔을 때 제가 전자식 사이드미러 아직은 어색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 차를 탔더니 눈이 더 이상 카메라로 가지 않고 화면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금세 익숙해지네요. 자, 이제 주행은 모두 끝났는데요. 저희가 오기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댓글로 궁금한 점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가 먼저 이게 회생제동으로 차를 멈출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였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회생제동으로 멈췄는데 뒤에서 보신 것처럼 브레이크 전멸등이 잘 들어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주차를 해볼 건데요. 서라운드 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냥 이런 서라운드 뷰와 후측방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카메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차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세세하게 부위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운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보면서 여기 공간 얼마나 남아있지 보면서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받았던 질문은요, 이게 SUV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풀플랫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차박 같은 건 못 하잖아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차에서 잠깐 자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졸음 쉼터 가서 자든가. 그때 의자를 최대한 눕혔을 때 자기 편안해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눕혀 볼게요. 차에서 앞자리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자야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니까 주무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오래 자기에는 시트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위쪽을 눌러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래 잔다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오닉 6 타면서 실제 주행 느낌은 어떤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차 화제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 중에선 테슬라 다음으로 500km를 넘은 거잖아요. 공인 거리가. 실제로 그 거리 가능한지, 또 고속도로는 속도를 내다 보면은 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장거리 주행으로 그런 부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컨텐츠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었습니다. 저쪽 앞에도 있어. 어디? 저기 앞에. 그러네. 저 창문 좀 열어도 돼요? 그럼요. 창문 어떻게 여는 거예요? 열어. 네, 방금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이 차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근처에서 시승을 하고 있는 아이오닉 6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창문 여는 버튼을 못 찾으셨습니다. 이 차는 창문 여는 버튼이 요 오른쪽에 없어요. 손잡이 정도만 달려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이 차에 창문 버튼이 있습니다.